예, 반갑습니다. 3부 강의를 맡은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김병찬입니다. 예, 이번 수능은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죠. 상당히 그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국어 성적이 뭐 80점대 이렇게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도 하고 했을 텐데,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국어 80점대는 굉장히 잘 본 점수입니다. 그죠? 지금 1등급 컷을 저희 종로학원이 국어 영역은 86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못 본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좀 그 실망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부터 좀 오히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아있는 수시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정시를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이제 이번 주말부터 뭐 대학별 논술 면접고사가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응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고민의 내용을 보면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내가 수능 최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각 입시업체에서 등급 컷을 발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종로학원이 86점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 그랬는데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그 예상 등급 컷하고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점수가 1, 2점 모자라서 수능 최저가 안 된다. 이럴 때 논술이나 면접, 대학별고사 당연히 보러 가야 됩니다. 그죠?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가채점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수능 끝난 바로 직후에 나와 있는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점은 성적이 나왔을 때 실제 이제 그 등급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작년에 종로학원에서 예측한 건데요. 종로학원이 사실상 그 입시업체들 중에서 이 등급컷 예측력이 사실은 가장 뛰어난 그런 학원인데, 그렇지만 수학 같은 경우를 보면 1등급은 동일하게 나왔지만 2등급, 3등급에서는 1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2, 3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등급을 추정한 등급컷하고 비교했을 때 1, 2점, 2, 3점까지 모자란다 하더라도 실제 등급 컷이 나왔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논술이나 면접고사, 대학별고사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조금 이런 케이스는 지금 조금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하는 케이스가 될 텐데요. 내가 이제 수능이 지금 어려웠지만 이거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내가 생각보다는 성적이 잘 나왔거나 내가 생각한 만큼 점수가 나와서 정시에서 지금 내가 지금 수시에 지원을 해놨지만 정시에서 내 수능 점수로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수시에 대학별고사,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지금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배치표를 보면서 내가 총점 뭐 270점인데 내가 지금 이 점수로 합격이 가능할지 합격이 안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있었지만 이 원점수 총점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영역별 반응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학별로. 여기 보시면 수학만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서강대는 46.9%를 반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점이 같더라도 수학을 잘한 학생은
상당히 유리한 거죠. 소위 말하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게 되면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반대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5%죠. 그럼 수학은 못했지만 다른 과목 점수가 탐구 점수가 높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이화여대로 가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점이 동일하더라도 이런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는 상당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반영 방식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총점 합산만 가지고는 사실상 합격 여부를 판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사실은 컴퓨터가 좀 판정을 해주면 상당히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 예를 들어서 종락원의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만일에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정시 지원까지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그 수능 성적하고 학생부 성적을 입력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수능 성적만 편안하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성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수능 100%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고 정시 지원 시점에 가면 요거까지 학생부 내신 성적까지 입력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간편하게 수능 성적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원점수니까 원점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표준점수 100분위 점수가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천차만별이고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내가 어떤 과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합격 예측 서비스 이쪽에 좀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수학에서 강점이 있는지 영어에서 탐구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 강점이 있다면 평균적인 학생에 비해서 몇 점 정도 플러스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앞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안전, 적정, 도전, 위험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수시에서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보러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판정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안전 정도 나오면 사실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 합격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종락원의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사실은 이제 이게 돈을 주고 유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인데요.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미리 예약을 하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것을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아마 지금 시점에서 아마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휴대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성적을 입력하시면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혹은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 내가 플러스 몇 점인지 마이너스 몇 점인지 또 안정권인지 또 적정인지 아니면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남아있는 수시에서 대학별 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요걸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학생부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서는 면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면접이 실제 당락에 얼마나 중요하냐, 면접이 당락이 결정적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결정적입니다. 이건 대학에서 실제로 얘기를 한 건데요. 보통 이제 1단계 서류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를 하죠. 그럼 1단계에서 2배수, 3배수, 4배수 이렇게 뽑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배수를 뽑았다고 하면 100명을 최종 뽑았는데 200명을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00명이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1단계 성적에서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나왔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성적이 뒤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1단계 성적으로 봤을 때 합격선에 들어 있었던, 그러니까 1등부터 이제 200명을 뽑았잖아요. 2배수니까 100등 안에 들어 있었던 학생 중에 절반은 면접을 못해서 떨어지고, 반대로 101등부터 200등 사이에 있었던, 원래는 합격권에 들지 못했던 거죠. 이 학생들이 면접을 잘해서 절반 정도는 최종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이 당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면접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면접은 크게 여기 나와 있듯이 서류형과 제시문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지역균형은 서류형이 합니다. 반대로 일반 전형에서는 제시문형을 보는데요. 서류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제시문형은 문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준비 시간이 있어요. 문제를 줬으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좀 풀고 가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준비 시간이 각각 다른데요. 준비 시간이 예를 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30분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이 길다는 것은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짧으면 문제가 좀 쉽고 간단하고, 준비 시간이 길면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시문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홈페이지 가면 전년도 문제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 문제가 홈페이지 가면 뭐 선행학습 역량평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데서 작년도 면접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지 어쩐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교대 같은 경우도 보면 면접을 굉장히 세게 하죠. 교대는 서류형과 제시문 면접을 병행해서 하는데 준비 시간이 30분이에요. 이건 문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대 문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간단하게 뭐 교직 인적성을 모를 것 같지만 상당히 제시문이 긴 그런 문제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시문을 읽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분석해서 대답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출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잘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실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작년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수능 이전에도 면접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랑하고는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저희가 수능 이전에 논술이나 문전 문제를 다 말하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복원한 문제인데요. 지금 고대 같은 경우가 학교 추천 1은 지금 이미 시험을 봤죠. 면접 시험을 받고, 학교 추천 2 그리고 일반 전형은 아직 면접이 남아 있는데,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도 면접을 굉장히 세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자연계열 이과 문제인데, 보면 뭐 관성 이렇게 나오니까 물리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나번을 보면 뭐 개화 사상 무슨 위정 척사 운동, 이건 역사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합적인 문제,
통합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대는 자연계열이 작년에도 보면 뭐 물화생지 이게 다 통합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보면 자연계열에서 문이과가 통합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좀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가야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연대 문제입니다. 연대 역시 올해 수능 이전에 본 그런 문제인데요. 연대는 특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논술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이 통계 자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통계 자료 분석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대 지원자들은 이 통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되고요. 이 서울대 문제, 이건 작년 문제입니다. 서울대는 영어 제시문이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서울대 자연계 문제인데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서울대도 역시 이제 문제가 작년도 문제는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역량평가에 들어가면 이게 교과서 어디에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다 분석이 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해서 잘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서울대 작년도 자연 쪽 문제고요. 채점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면접도 뭐 그냥 대충 보고 느낌이 좋으면 점수를 잘 주고 느낌이 나쁘면 점수를 안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이제 매우 우수나 뭐 탁월함 이렇게 받으면 합격권에 들겠죠. 그 매우 우수를 보면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이렇게 이제 평가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답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논리적이라는 걸 뭘 말하느냐 하면, 논리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근거를 확실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 근거가 대부분 제시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잘 분석해서 근거를 잘 찾는 이런 훈련을 좀 열심히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 여기는 이제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역시 논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좀 말씀드릴게요. 서류 면접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냥 제출한 서류,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가지고 면접을 하는데요. 일단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생부나 자소서를 보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보면 그 여러 가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 단순한 활동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었고 무슨 능력을 얻었는지 말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뭘 배웠는지 뭘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동기나 목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본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정의나 무엇인가, 이게 이제 독서 활동 안에 그 독서 그 항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서 항목에 학생부에 독서 활동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 내용,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하면 학생의 그 진실성, 진정성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공 적성 관련된 질문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등학교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런 기본 개념을 오히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 이쪽에 나오는 기본 개념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있는 기본 개념들은 반드시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질문도 하는데 이쪽에서 요즘 보면 시사적인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죠. 이런 것도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좀 거기에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면접 뭐 팁은 아까 얘기했죠.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또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간다 할 때는
기죽이지 말고, 지금 수능 좀 시험 못 봐서 약간 기가 죽을 수 있는데 뭐 수능 뭐 다 어려웠으니까 절대 기죽을 필요 없고, 면접은 대부분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면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전처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하고는 지금 논술하고 면접 특강을 하고 있는데, 면접 특강은 전부 실전 연습 위주로 합니다. 실제와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이렇게 실전 연습을 몇 번 해보고 가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 상황에 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논술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요. 논술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최저 기준이 있는데요. 최저 기준이 작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는 최저 기준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문과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니까 뭐 1등급 하나, 2등급 2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작년에 영어가 1등급 비율이 10%였는데 올해는 한 6.5%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1등급, 2등급의 숫자가 대폭 줄었다. 이거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통과를 했으면 실제 논술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논술에서 또는 면접에서 수능 최저 통과했다. 그러면 내가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통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 자연계열도 지금 상당히 논술 체제를 강화한 거죠. 2등급 2개 수준에서 2등급 3개 수준이 됐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경희대 결과인데요. 경희대가 사실은 수능 체제가 낮은 편이에요. 대학 수준에 비하면. 그러니까 2개형 등급하면 4니까 2면 되잖아요. 1, 3이나. 그죠? 그러니까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통과한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실제로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논술고사에 적극적으로 잘 준비만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과도 맞아요. 이과는 2개형 등급합이 5니까 2, 3이면 되니까 상당히 낮죠. 그런데도 통과할 비율은 뭐 40%대, 50%대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이 대학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그 유형에 잘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들이 올해 모의 논술을 실시했죠. 모의 논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올해 논술고사를 이렇게 출제합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모의 논술을 보면 대다수 대학들이 전년도 유형에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잘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 대학은 올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학의 지원자들은 이 변화된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뭐 외대 같은 경우에 문제수나 시간이 좀 줄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수가 줄고 시간이 줄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잘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숙대는 원래 인문, 자연, 공통문항이 있었는데 공통문항을 없애고 문과는 인문 문제만 나오고 이과는 수학만 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국대는 수학이 한 문제, 과학이 2문제. 과학의 비중이 컸었는데 올해는 수학의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의치수의에서 과학을 빼고 수학 단독 경험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바뀐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 바뀐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채점 기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점 기준, 대학이 발표하고 있는 채점 기준을 잘 참고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저 위에 보시면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에 마이너스 5점을 감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감점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제시문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거든요. 약간 문장을 바꾸면 돼요. 단어만 조금 바꿔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대처를 못해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꼼꼼하게 단계적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특히 중요한 게 그 풀이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잘 써야 돼요. 답만 나왔다고 해서 점수가 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너무 뻔해서 내가 그냥 넘어간다. 이것도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꼼꼼하게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일정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출제 경향 중에 과학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수학만 보는 경우는 조금 단순한데, 근데 과학이 들어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는 과학 원에서만 나옵니다. 반대로 경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중앙대는 원투에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원투에서 다 나오는 경우는 투를 안 한 학생들이 많죠. 이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에라도 과탐 2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실전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럼 실전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기출문제, 그 다음에 모의논술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대학별로 보면 논술 유형이 비슷한 대학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유형이 비슷한 대학의 기출 문제를 활용하면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할 때 기출 문제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종로학원에서도 이제 논술 모의고사 1년에 5번씩 보고합니다. 그런 문제를 활용해서 해도 좋고요.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술은 문제 내기가 워낙 어려워서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 수준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일단 그래서 기출 문제, 모의 논술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대학과 유형이 비슷한 대학의 기출 문제, 이걸 활용을 하고요. 그걸 다 하고 또 좀 더 시간 여유가 있다,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종로학원의 논술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실전과 똑같이 연습을 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예시 답안이라든지 평가 기준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이것을 계속 파악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아마 오늘부터 지금 종로학원에서는 논술 대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주도 논술 고사가 많이 있죠. 그죠? 면접도 있고. 그래서 논술 면접 특강에서도 역시 실전 연습 위주로 다 합니다. 뭐 이론적인 강의는 지금 거의 하지 않고요. 실전을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쓰고 이런 형태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4부가 남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제 4부는 수준별로 나눠서 정시를 이제 어떻게 지금부터 잘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